엄마, 왜? 엄마, 왜 말을 해? 엄마, 나 빨리 앞으로 와줘. 무슨 일 있어? 니가 나 때렸어. 알겠어. 니가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. 나 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때렸어. 경찰에 신고할 거야. 자, 지금 울면서 엄마를 찾는 저 효정 씨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. 자, 사건 정리해 주시죠. 네, 일단 지난 1일 오전이었습니다. 피해자인 이효정 씨는요, 경남 거제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빛이 좀 번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. 알고 보니까 그 전 남자친구인 김모 씨가요, 이 자취방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무단 침입을 한 겁니다. 그리고는 자고 있던 효정 씨의 뺨을 때렸던 겁니다. 누워있던 곳이 복층이어서요, 보시다시피 천고가 낮다 보니까 몸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았고 저항도 못했습니다. 이 가해자 김 씨는 효정 씨 한쪽 뺨을 계속 때린 뒤에 기절하기 직전까지 목을 조릅니다. 이외에도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누르거나요, 눈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런 심한 폭행을 1시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. 이렇게 폭행을 하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. 이 효정 씨는 이 휴대전화를 챙겨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이 김 씨에게서 1시간이 넘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1시간 넘는 폭행으로 전치 6주. 그런데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어머니 얘기에 좀 따르면 이게 폭행 때문에 눈알에도 지금 멍이 들었고 목에 그 졸린 자국도 선명했다고 해요. 말씀처럼 거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원래 4월 1일 날 이런 무차별 폭행 사고가 있었는데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4월 10일에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. 상태가 좀 악화되는 모양새로 전개가 됩니다. 특히 엑스레이를 찍고 왔는데 이 상태가 심각해서 사물이 구별 안 될 정도로 안 보이고 기도 먹먹하다고 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손톱에 청색 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결국 그 사이에 효정 씨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. 사실 효정 씨 사망한 뒤에 뭐 폭행치사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김 씨 했지만 곧 풀려났다고 해요. 이유는 뭐냐면 1차 부검을 해보니까 이 사망하고 폭행하고 연관성,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가 불승인된 겁니다. 자, 지금 그 생각하실 거예요. 왜 가해자는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, 고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느냐.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습니다. 예?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190차례 흉기를 휘두른 그 사건. 류찬하. 결국 내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극약 처방을 쓰지 않고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. 자, 이 김 씨가 풀려난 뒤에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지금 중단했습니다. 효정 씨 죽음에 이 김 씨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사건이 있던 그날 김 씨는 왜 효정 씨 집을 찾아가서 그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했던 걸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헤어졌는데 3주년, 이게 무슨 얘기인지 효정 씨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. 맞았는 날 있잖아요. 그 전날이 자기들 만난 날, 그 만난 날 3주년이래요. 근데 그 전날이 3주년인데 자기하고 안 있고 친구하고 있었다고. 예, 갑자기 전화도 막 20통인가 이렇게 막 들어와가 있고 눈을 떠보니까 너무 전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차단을 시켰대요. 갑자기 극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구타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오 교수님. 박상희 교수님. 네. 전 남자친구였는데 헤어졌잖아요. 네. 끝난 그렇습니다. 거잖아요, 그러면. 그러니까요. 김 씨와 효정 씨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커플이었다고 해요. 고2 때부터 커플이었는데 그때부터도 이렇게 좀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듭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마다 폭행이 더 심해졌고 또 그런 새벽에 집에 찾아와가지고 뭐 애원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래서 좀 시간이 지났어요. 그런데 어쨌든 효정 씨는 헤어졌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기념일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혼자서 3주년 기념일인데 너 왜 나랑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이랑 만나냐?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. 전화를 이제 차단을 시켰죠.
그랬더니 이렇게 좀 와가지고 폭행을 한 건데 그 폭행의 정도가 전체 6주입니다. 어마어마한 폭행이잖아요. 그런 남자친구를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. 그런데도 이제 본인은 끝까지 자기가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폭행을 또 저지른 거고 경찰에 폭행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때린 겁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제놈 혼자 3주년을 기념하고 저짓을 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김 씨, 김모라는 자 거의 집착을 보였죠. 자신의 소유물처럼 효정 씨를 다뤘습니다.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요. 효정 씨 아버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효정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간호과를 이 친구가 하향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갔다. 우리 딸은 이제 간호과에 이제 지원을 했고 경북 경상시에 있는 이제 간호과에 지원했고 이 친구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상급 대학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. 근데 딸이 자꾸 학교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.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.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. 실제로는 이 친구가 효정이를 그렇게 때리고 또 했답니다. 그 학교에서도. 대학을 하향 지원하면서까지 여자친구가 있는 학교까지 갔다. 일단 이것부터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? 저거는 상당히 그 인간의 집착이 얼만큼 무서운가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. 그거는 일종의 자기 스스로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가 조정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스스로 족쇄를 자기 스스로 채운 겁니다. 왜? 나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나는 하향 지원한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? 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실제 이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많이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저런 폭력성을 배웠는가 참 그게 궁금한데요. 아예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주위에 뭐 남자건 여자건 아예 친구들 갖다가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함께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데 휴대전화 검사, 편의점 갈 때도 혼자 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아는 친구하고 함께 해야만 외출을 하겠다. 이거 아주 전형적인 스토킹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남들이 보는 데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11번이나 출동을 했다는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 그 피해자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폭행을 하다 보면 쌍방 폭행이 될까봐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요. 결국 이제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아예 휴학을 하고 완전히 결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자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자퇴를 하고 고향인 거제까지 따라와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자, 박 교수님,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이 유족들이 효정 씨가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를 딸이 사망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맨 처음에 저렇게 딸의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맞은 모습을 본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딸이 더 얘기도 못했겠죠.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동안 털어놓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비공개 SNS로도 친구들한테 의논도 했는데 맨날 맞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맞았는지 코 한쪽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눈 한쪽도 보이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보낸다. 너랑 사귄 게 잘못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 이렇게 폭행해서 뭐 전치 6주 이렇게 때리고 나서 또 싹싹 빌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온갖 방법으로 연락을 해왔다는데 이렇게 때리고 사과하고 때리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나 또 이제 뭐 대학까지 쫓아가는 거나 이런 걸 볼 때 이건 정말 거의 병적 집착이죠.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남자가 족쇄에 스스로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족쇄에 덧붙여서 저는 우리 효정 씨는 덫에 정말 빠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왠지 이 김모 저희가 머지않은 시점에 신상을 공개하게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이 김모 지금 근황이 알려졌죠? 자, 근황이 좀 충격적인데요. 지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거제 등지에서 술 먹고 다니고 있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고 이후에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나중에 사망 후에는 전혀 연락도 없었고요. 계속적으로 의료과실엔 사망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전화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연락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. 이 공식적인 사망 원인 자체가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.
그래서 이 폭행하고 사망하고 그 연관성,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지금 불명이기 때문에 기소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. 오 교수님, 19살 간호사를 꿈꾸던 여대생이 저렇게 이 세상을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. 자, 유족분들이 지금 전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좀 전해주시죠. 일단 이제 유족들은 이제 상해치사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고요. 사실 이제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생때 같던 자기 딸이 그렇게 무자비한 어떤 폭행을 갖다 당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뭐 어떤 그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성에 대해서 의학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깊이 관여를 해서 뭐라고 얘기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간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멀쩡하던 딸이 그 폭행 뒤끝으로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된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풀려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놀러 다닌다. 저게 어떤 사회 정의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게 정말 수용을 갖다가 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에서 유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사망하기 전에 딸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엄마 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폭행으로 눈이 퉁퉁 부은 것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데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요구 사항이니까 좀 수사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안을 좀 깊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.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19살 이효정 씨와 전 남친 김모 씨.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. 이때부터도 손찌검이 있었습니다. 졸업을 하면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.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어요. 성인이 되면서 더 자주, 더 세게 때렸고 얼굴에 멍들어 있었고 눈이랑 완전 삐멍 병원 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맞아가지고 간 게 대부분이었어요. 감시와 집착도 심해졌습니다. 6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감시하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던 효정 씨는 점점 고립됐습니다. 친구들 보는 앞에서도 때리고 하니까 언니가 이제 사람 많은 곳으로 못 가겠다. 2022년 12월부터 1년 사이 경찰에 폭행 신고된 횟수만 11건입니다. 주로 김 씨가 때렸는데 효정 씨가 방어를 하거나 막으면 쌍방 폭행이 됐고 결국 흐지부지 끝났습니다. 효정이는 그냥 화나면 뺨 때리고 그런 정도였는데 걔는 그냥 효정이 머리채 잡고 애 발로 차고 원망이 컸지만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더 때리고 무슨 일을 또 벌일지 몰라서 효정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. 떠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.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해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. 나만 해치는 게 아니라 가족을 해야 할 수도 있고. 결국 전 남자친구 손에 숨진 효정 씨. 유족은 상해치사에 더해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. JTBC 배승주입니다.